반갑습니다. 아주 재밌는 보험법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죠? 예. 벌써 우리 5주차 수업이 되었네요. 어떻게 여러분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여기부터 할 차례인데 간단하게 우리 저번에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잠깐 리뷰를 하고 우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저번 차수에는 이 고지 의무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죠? 그래서 우리 뭐 6페이지 정도 되겠죠? 뭐 방법, 그다음에 의무 이행자, 뭐 보험자, 보험 뭐 대리점, 판례의 경우 중요한 내용들이냐?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중요한 내용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속하는지 안 하는지 판례 내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보험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보험 약관에 대해서 그 구성력의 문제였죠. 계약서로 볼 것인가, 규범서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이제 명시 교부 의무에 대해서 누가 이 부담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은 이제 작성자에게 불리하고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왔죠. 이제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 보험 계약자, 관계자, 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는 바로 이제 이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에서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1번 이제 보험계약의 당사자, 이제 복습 차원에서 잠깐 훑어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 자, 보험자, 우리 보험회사를 했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보험업부에서는 보험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한다. 자기 명의,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대리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손해보험일 때는 피보험 이익, 경제적 그 가치에 대한 그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피보험 이익의 주체.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의 주체와 보험금 청구권의 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누구를 피보험자로 볼지 문제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례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금 청구권자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요거 여러분 이제 제가 별표 쳐서 알고 계시라 했죠. 자, 그럼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달리 그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해서 보험에 붙여진 자입니다. 보험사고에 객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 수익자가 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들을 여러분 하나씩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손해보험 계약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에 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 박스를 보시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 이럴 때는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라 하고, 이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다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의 경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 경우 보험 계약자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할 때 그렇게 하겠죠? 계약자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하겠죠?
예.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고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누가 갖느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갖는다. 이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만 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이나 이런 이익은 전부 다 피보험자가 갖는다. 근데 피보험자가 갖는데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자기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자기가 했지만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갖는다. 그러면 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뭐 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보험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 하고, 자, 그런데 보험 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만약에 같다. 그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다. 그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 요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임보험의 때 이런 경우에는 자,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자, 이렇게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얘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인보험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구별됩니다. 지금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구별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와 동일인지 묻지 않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청구권자인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인보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르다. 그랬을 때 얘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 이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인보험에서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구별되겠죠. 예, 벌써 피보험자를 할 것인가 보험 수익자를 할 것인가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와 동일인지 묻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 계약자와 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이다. 그래서 위에 거가 아니라 밑에 거다.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와 동일이나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타인을 위한 자기 생명보험이 되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 동일이거나 피보험자 다른 경우는 자기를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관계 요 개념들을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4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자격이 됩니다. 피보험자. 과연 그럼 피보험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손해보험에서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도 가능합니다. 미치십니다. 손해보험은 자연인 이외의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보험을 가입하니까요. 자, 근데 인보험 보세요. 자연인이 하지 뭐 인보험인데 뭐 법인이 뭐 다치거나 뭐 아파서 뭐 철퍼 넘어져 무릎이 깨져서 상해 막 치매 왔네 질병 뭐 이런 거 해요 법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그래서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가능하나, 그 다음에 임보험은 무조건 자연인에 한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 심시상시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사망보험의 같은 경우 15세 그 미만자 심실상시. 심실상시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 지금 피성년 후견인 제도지. 그 다음에 이제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한정 후견인. 자, 어떤 경우냐면 박약이란 말은 박약 얇았다가 얇을 박자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정신이. 어느 날 딱 들어왔다가 딱 나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상실은 늘 빠져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를 한다도 그 의사표시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보험 사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험의 이익을 받을 수 있죠. 이익을. 이런 것들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 그 다음 심실상실자, 박약자는 피보험자를 할 수 없다. 이게 732조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한정치산자, 지금은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735조의 3에 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이런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을 때에는 행위능력이 아니라 의사능력이 사물의 변별력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732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32조로 한번 조문을 먼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자, 732조 보시면 찾았죠 여러분? 민티에 있어요. 732조. 자, 우리 그때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732조는 선의성하고 관계되어 있죠. 보험의 특성의 선의성. 15세 미만 등에 대한 계약 금지. 자, 15세 미만인자 동그라미 1번. 다 있죠. 심실상실자 동그라미 2번. 박약자 3번. 얘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 얘들은 뭐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임보험에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735조의 3에 따라서 단체보험이나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35조의 이거 뭐냐? 단체보험이에요. 단체보험. 단체보험일 때는 예외가 있다.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리 이제 교재를 오셔가지고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의 지위,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의 지위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5번 피보험자는 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맞죠? 보험이익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는 다릅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은 계약자죠. 그래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자기를 위한 이렇게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를 보세요. 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는 뭐가 있냐? 보험사고 발생 시, 자, 미수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당시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보험자에게 위임을 하였든 안 했든 불문하고 수익 의사가 표시했든 안 했더라도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바로 피보험자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기는 이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조문을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여러분 조문을 출력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알았죠?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658조 658조
보험 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동그라미 쓰세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을 관해서 약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약정 기한이 없을 때는 657조 1항의 통지를 받는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때부터 10일 내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뭐 손해보험,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을 말하고 있겠죠. 658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 639조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1항 보험 계약자는 위험을 받거나 위험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누가?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데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되겠죠.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의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1항의 경우 그 타인이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누가? 그 타인이. 왜?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타인이 받겠죠. 예. 그래서 타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 본 교재에서도 5번에 그 계약의 이익을 누가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639조 2항 바로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해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의무 보세요. 자, 이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자예요. 그리고 앞에서 고지 의무 공부하고 왔죠? 예, 당연히 고지 의무자입니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중대한 과실을 위해서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피보험자도 이렇게 계약자와 똑같이 그런 의무를 부담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나나요? 예, 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무.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럼 보험료 당연히 줘야 되겠죠? 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652조. 위험 유지 의무 있고 손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651조가 뭐냐? 고지 의무를 위한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652조는 뭐예요, 여러분? 620조. 위험 변경 증가 통지 및 계약의 해지.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 선의성이 하나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자, 652조, 그 다음에 통지 의무, 그 다음에 653조. 자, 653조 보시면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미치입니다. 제목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 증가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치입니다. 누구?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재 변경 또는 증가될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누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 그 금액을 위험하니까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위험을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누가? 피보험자에게. 그 다음에 손해 방지 의무가 있겠죠. 680조에 있겠죠. 680조 가시면 손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예. 지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지위, 즉 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보험에서의 이제 피보험자의 지위는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달리 그래서 사선거 있어요. 다르다. 그래서 보험계약 별표 치세요. 보험계약상의 수익자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의 수익자는 누구예요? 인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구냐? 동그라미 칩니다. 보험 수익자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각각 당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각각 따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인보험에서 이제 피보험자의 이제 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합니다. 서면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 요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 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변경권 주시고.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안 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 수익자가 그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733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겼을 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733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보험법은 조문의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회사법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예, 그다음 민법도 많고 그런데 보험법은 이제 우리 일반 보험이고 특별보험은 보험업법이 있죠. 예, 그게는 또 내용이 많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733조로 하시면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보험에서? 임보험에서 1항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누가요? 예, 보험 계약자가 한다. 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보험 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데는 어떻게 된댔어요? 아까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를 하고 누구를?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를 합니다.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고 다른 그 약정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망해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예.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데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사항 보험 계약자가 이 항과 사망의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또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 모두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정 변경할 수 있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는 똑같아요. 뭐 고지 의무 있고 통지 의무 있고 그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그거는 뭐 아까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보험에 있는 이제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 그래서 이 보험 수익자 먼저 보시면 임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아까 봤죠? 734.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733조를 받고 734조로 오시면 먼저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 1항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통지가 대항 요건이다. 통지. 알겠습니까? 731조 1항 규정은 제1항에 준용된다.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되었어요. 누가 이익을 누릴 것인가? 이 사람이 인보험에서 보험의 마이크가 잠깐만 떨어지면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짝짝 되고 있는데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을 우리가 보험 수익자를 한다. 그래서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누가 있냐? 피보험자가 이렇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고 다를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한은 누가 있냐? 별표치입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한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있다?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
자, 이런 보험 수익자의 권리는 특별한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이익의 향유 주체는 반드시 보험 수익자다. 무슨 보험에서? 임보험에서.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지 중요한 의무 별표 치세요. 의무. 이 보험 수익자는 이게 고지 의무가 없어요. 아까 피보험자는 있었죠? 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위험 변경 중에 통지 의무 없어요. 근데 위험 유지 의무는 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무를 여러분이 좀 별표 치고 이 피보험자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험의 보조자 여기 별표를 좀 크게 좀 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개념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 보조자. 자, 우리 각주에 가시면 보험 보조자의 각 권한 비교 있죠. 여기 엄청 중요하게 표시를 하시고 이건 우리 다 보고 마지막에 정리할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제가 시험에 냅니다. 알았죠? 네. 자, 우리 보험 대리상입니다. 대리상. 대리상. 여러분 대리상은 우리 상행에서 최악 대리상이 있고요. 중개 대리상은 거의 대리와 비슷합니다. 대리와. 계약만 대리하고 중개 상행이 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제 보험을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대리상.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상시 그 부류에 속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 최악 대리상을 하거나 그래서 계약만 하는 보험 최악 대리상 또는 중개만 한다 보험 중개 대리 그 중개만 하는 대리상 두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들은 특정 상인을 중요한 게 이거죠. 특정 상인 아니죠. 상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상시 그 영업부에 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중개할 때 영업을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그래서 이 상인은 우리가 보조 상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보조 상인은 누가 있냐? 대리상이 있죠. 중개상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위탁 매매상이 있어요. 또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 매매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주선이 있어요. 주선을 인수하는 게 업입니다. 이 주선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이걸 주선이라 합니다. 보조상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험 대리상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중개만 하는 그렇게 이 일정한 보험자 상인을 도와주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특정 상인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이 상법 총리에서는 특정 상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일정한 보험자, 그 보험 회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귀 본능, 마이크 회귀 본능이랄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상법 총론의 87조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 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법이기 때문에 이제 상법 용어를 하는데 우리 특별법인 거기서는 보험 대리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하는 보험 중개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일정한 보험자 뭐 K 회사 B 회사를 위해서 그 사람과 이제 계속 계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을 하는 게 중개인입니다. 이 중개상. 얘들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을 하죠. 중개를 해줘.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끔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면 여러분 입장이 방을 구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방을 내놓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겠습니까? 그럼 그 중개사 입장에서는 꼭 여러분하고 그 사람만 중개할까요? 아니요. 불특정 다수의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중개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상행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상법 총론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하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그대로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또 우리 또 배운 지도 오래됐고 또 타카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와 다르다. 특정 인을 중개한다 그러면 우리 대리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한다 이러면 중개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중개사와 다르고 독립된 상인점에서 사용인과 구분된다. 우리 상업 사용인은요 기업의 경영 보조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는 기업의 주체가 상인입니다. 이 상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런 사람들. 우리 지배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배권이 있으면 본부장, 그다음 지점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상인에게 종속되어 있죠. 종속되어 상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은 여기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조 상인들은 이분들은 상인이에요. 누가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상, 운송주선인 이런 분들은 상인이다. 그래서 상업 사용인과 이렇게 보조 상인은 다르다. 얘들은 상인이 아니고 얘들은 상인이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독립된 상인점에서 상업 사용인과 구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법에 따라서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즉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냐? 이 대리상들도 보험 대리점도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 뭐 SK나 뭐 KT, 뭐 LG 대리점 가면 거기에 요금을 수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한다 이 말입니다. 보험점, 대리점도 보험료를 수령하고 그다음에 보험증권도 교부하고 보험계약자들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청약하거나 해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안 됐는데 개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드렸던 뭐가 나오냐? 바로 브로커가 나옵니다. 브로커, 인슈런스 브로커. 우리가 브로커 했을 때 뭐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험중개사입니다.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보험자의 사용인, 보험회사의 사용인, 사용자, 피용자,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 A와 B와 이 계약을 하게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의 대리는 누구야? 아까 보험의 대리상들이에요. 대리상, 최악 대리상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수권이 없는 한 계약 체결 미수칩니다.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지 못한다. 거기 별 붙이십시오.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개라는 이게 브로커는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아까 대리상의 같은 최악은 뭐예요? 최악 대리상의 최악은 이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우리 민법의 대리를 보세요. 민법의 대리는 뭡니까?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지 사실행위나 신분행위와 불법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도 아까 최악은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지 이 중개는 사실행위를 중개하기 때문에 보세요. A 나와 B 나와 둘이 만나서 계약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법률행위예요? 아니죠. 얘들은 뭐예요?
이 중개는 사실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상하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대리상이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중요한 논점들,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상, 우리 총칙에서 상법 총론에서 배웠던 대리상하고 중개상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보험의입니다. 보험의. 의는 의사할 때 의자예요. 알았죠? 예. 생명보험 계약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생명보험계에서 피보험자의 신체, 이 피보험자가 뭐 우리 보험 그 객체가 된다 했죠? 예. 그 사람의 몸뚱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몸 육체가 객체가 되는 거죠. 신체 검사를 받아 위험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병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주는 의사로서 진단의라고 합니다. 의사예요, 의사, 보험의. 특히 고지 수령권이 인정되지만, 그럼 뭐야? 이 보험의에게도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무슨 의무가 있다? 별표 칩니다. 고지 의무가 있다. 계약 체결권과 보험료 수령권을 가져야 한다. 의사가 이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의사님이 의사 선생님들이 바쁜데 그 검사들도 바쁘고 판사님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사건이 많은데 계속 남소로서 소송을 제기해 봐봐요. 그래. 좀 여담인데 어떤 분이 좀 바짝 마르고 안경 쓰고 계속 아침에 6시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걸 어떤 동네 주민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되게 형편이 어려운가 봐. 어떻게 맨날 6시에 365일 맨날 6시에 가고 밤 12시에 들어오실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몸도 마르고 안경 쓰시고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냐? 판사님이에요. 판사들이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침에 가도 일이 많은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존경하잖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판검사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을 가지시고 이런 법적인 마인드부터. 그럼 보세요. 여기 대리상 배웠으면 나중에 대리하고 민법의 대리하고 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런데 의사도 바쁜데 의사가 이제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뭐 신체 검사를 하는데 혹시 제가 어디 아픕니다. 옛날에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주세요. 자, 보험료 드릴게요. 받으세요.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험의 보조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당연히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중요하죠. 얘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보조자도 일정한 경우에 계약을 대신 체계해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상이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뭐가 있고, 보험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 우리 보험 모집인이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험을 이제 설계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 할게요. 알았죠?